자, 할까요? 교재는 186페이지에 있는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물권법이 14문제이긴 한데, 물권법 풀다가 거의 지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지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좀 내가 일찍 들어왔나요? 아, 그래요? 뭐 10분씩 쉬어요. 딱 5분만 쉬면 되지. 5분 쉬고 40분에 끝나면 되지. 담배 필 때도 쪽쪽쪽 3번 봐요. 너무 길게 피지 말고. 자, 담배를 끊는 게 좋은데, 그죠? 잘 안 되죠, 그게. 물권법은 14문제인데, 실제는 우리가, 시험에서는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물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물권 변동이거든요. 물권 변동은 거의 대부분 공시의 원칙인 등기라는 거 있죠? 등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시법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그 병길 선생님한테, 김병길 선생님한테. 그 공시법 배울 때 그게 공시라는 제도잖아요. 거기에 이제 권리관계를 표창하는 게 등기이고, 그럼 우리도 등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등기를 잘 배워가지고 오시라고. 그럼 나도 숟가락 하나 올려보게 하겠죠? 이게. 그래서, 등기가 주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강론 부분이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이제 펼쳐볼게요. 용익물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줄여가지고 유치권하고, 저당권 그럽니다.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제목이 이렇게. 그럼 원래 물권법은 이런 형태예요. 아까 우리 민총은 파트가 6개밖에 없어요.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제도, 무효취소, 조건기한. 근데 우리 물권법은 좀 양이 많죠. 그렇죠? 여기 서설, 권리변동,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물권법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끔 학생들한테 물권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14문제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부탁드리는 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해가지고 민총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계약법하고 2개는. 근데 물권법은 요것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점유권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유치권 정도, 이 정도 3개만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보통 2문제, 요게 3문제, 요게 2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다 저당을 잡으면 좋은데 아마 1, 2월까지 저당을 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 5월 정도, 6월 정도까지 저당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 전에 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세요. 요 파트만. 요거 3개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잡으면 돼요. 근데 이게 다 전체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히는 요 저당권까지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 2문제에서 3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그래서 물권법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 저당 정도만, 저당 정도만 아니죠. 이게 다예요. 요거 4개만 잡아놔도 물권은 반타작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거에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서설에 요 물권적, 요 청구권은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한 문제가. 그럼 요건 더불어 가져갈 수가 있거든.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니까.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요걸 내가 이야기를 하고 갈 건데요. 요 물권 변동은 내가 체크를 안 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놓고 요건 아직 하지 마요.
요 점유권, 소유권의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정말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물권법, 물권 변동을 좀 제가 이야기할 건데, 18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물권 변동 해가지고 186페이지를 참조하고 보시면 돼요. 물권 변동하고 나오는 부분인데, 혹시 저번에 우리 민총에서 권리 변동했던 거 기억나요? 권리 변동. 그죠? 이게 물권법 오니까 물권 변동이에요. 그럼 물권 변동이다 그러면 물권이 총 몇 가지예요? 8가지가 뭐예요?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모습들이 있죠? 요걸 토탈해서 물권 변동 그래요. 그럼 여기에 물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소유권 해볼까요?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갑.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 나대지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갑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뭐라 그래요? 갑은 소유권이 발생이 되어 그러지 않아요? 발생.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소유자가, 주체가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변경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뭐 화재로 소실되거나 또는 지진 같은 걸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주 지진. 이번에 어디죠? 홍수 나가지고 싹 밀었잖아요. 구례 쪽인가? 그죠? 그러면 여기 건물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소유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죠? 발생, 변경, 소멸. 생로병사. 그죠? 자, 똑같아.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거요. 그죠? 죽는 거. 그럼 좀 너무 살벌하니까 입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면 요건 어때요? 갑이 집이 있는데, 을이 그래요. 전세금 1억 넣고, 당신 집에서 2년간 삽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오케이?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 을은 전세권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근데 2년 살겠다고 했는데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는 가야 된다고. 그때 요 자기 전세권을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우리가 전세권이 뭐가 됐다 그러죠? 변경된 거지. 요렇게. 그러다가 2년이 채워지잖아요, 전세권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전세권 소멸하죠? 그럼 목적물 돌려주고 전세금 돌려받으면서 전세권이 어떻게 돼? 네, 소멸되죠.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물권 변동이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 원인이 2가지예요. 하나가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2가지로. 그럼 법률 행위는 자, 조문상에 186조를 적용받고 187조를 적용받거든요. 그럼 186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된다. 해야 이렇게 나와 있고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된다. 단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시방법. 부동산 물권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 186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교과서. 물권 변동의 의의와 원인하고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물권 변동 의의 남아 있죠? 그렇죠? 박스 1번에다가 여기 잠깐 박스 1번에다가 여기 박스 1번 있잖아요. 물권 변동 X 집에 가면 보지 말라고. 알겠죠? 네, 그냥 내가 되니까 그냥 보는 거지. 요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물권의 변동 발생이 있고 변경이 있고 소멸 있잖아요. 보여요? 여기 발생, 변경, 소멸 나오죠?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올라오니까 2번째 박스, 2번째 내용이 뭐예요? 물권 변동의 원인 보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했죠? 계약. 합의. 당사자의 뭐라고 했어요? 의도. 예, 의도대로 뭐예요? 효과가 발생되는 것. 당사자 의사표시 그러잖아요. 그럼 법률 규정 보여요?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말 그대로 규정인데요.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신축한다, 상속이다, 뭐, 수용 같은 거 있죠, 수용. 경매, 기타 등등,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권리가 나오고, 얘는 등기하지, 안 해도 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차이가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란 말 나오죠. 공시가 뭐죠? 공시가? 공시. 자, 외부에 사실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규정한 거 있죠. 요걸 공시제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이 누구 건지 이 건물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공시인데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가면 공시법에, 부동산 공시법에 그 지적공부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지적공부라고 해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건물은 층수가 몇 층이냐, 지목이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사람 어때? 얼굴이 동그래? 그죠? 동그래? 눈이 부리부리해? 소개팅 할 때 그게 사실관계지. 그죠? 권리관계는 뭐예요? 권리관계는 누건이, 그죠? 누건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시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동사는 공시제도로 외부에다 알리는 공시제도가 점유예요, 점유. 인도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라는 제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점유, 등기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공시법에서 등기법을 배우죠. 그 다음에 사실관계인 공간 등에 관한 활용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 지적법이라고 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를 배우는 거야. 그걸 배우고 등기를 배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배워갖고 오면 좀 편해요, 내가. 당연히 거기서 배워갖고 오니까. 그래서 공시 방법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시라는 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차량 등록증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럼 몇 년도 생산됐다, 몇 명 탈 수 있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게 공시 방법이고요. 또 아니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 혼인신고 있죠, 혼인신고. 그것도 공시예요. 남녀가 사귀면 손잡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그것도 공시예요. 기억이 없어요? 아직 안 사귀어봤구나. 아직은 어리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막 대학생이 너무 급해가지고 버스 내리자마자 냅다 뛰는데, 유치원생이 여자하고 둘이 손잡고 가다가 건드렸나 봐요. 이게 미술용품을. 이게 크레용이 딱 바닥에 깔린 거야. 잘 못 보고.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유치원생인데 뭐 유치원에 써져 있으니까 씩씩거리면서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애가 자기야 걱정하지 마 글드래요. 그래서 기절할 뻔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유치원 때 안 사귄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없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요즘 뭐 코로나지만 2학년까지는 자기 반이 누군지를 안 돼요. 그래도. 근데 1학년 후배를 전혀 모른대요. 후배를 모르거나 1학년끼리 자기들 동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뀐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도 다 나오는 거. 이건 X예요. 여러분들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87페이지 봐봐요. 187페이지에 박스 2번에 물권 변동의 공시 제도라는 거 보인가요? 네, 거기다 X라고 쳤어야 되는데 187페이지 박스 2번 X를 치고요. 그 옆에 있는 내용들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190페이지까지 읽으면 안 되겠네요. 읽으면 안 돼요. 190페이지로 올라오세요. 이제 190페이지 오시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자, 그럼 190페이지 오면 요걸 거예요. 그죠? 요거. 부동산 물권, 부동산의 물권 변동 그럽니다. 그럼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자, 여기 법률행위가 들어오죠? 그럼 법률행위가 부동산 물권 변동 보니까, 여기 봐요. 27회, 28회, 29회, 30, 31회인데, 이게 계속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나왔죠? 한 문제가 들어온다는 건데, 자, 먼저 이거 읽어볼게요. 여기에 있고, 하나 더 넘겨볼게요. 쭉 넘기면, 쭉 넘긴 다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가 아마 법률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넘기기가 힘들어. 자, 법률 규정 해가지고 제일 뒤로 갖다 놨어요, 이걸. 페이지를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법률 규정 갖다 놨어요. 여기가. 여기도 보니까 똑같아. 보여요? 출제 빈도가.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거라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등기하느냐, 내가 알아요. 나중에 여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첫 번째가 요 등기 여부예요. 등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문제고 나중에 두 번째 가면 등기 청구권 청구권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가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가등기라는 것도 있긴 한데 다섯 번째 등기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력. 등기 추정력.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요건 외워야 되냐. 올해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요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작년에 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요 등기 추정력을 냈어요. 문제를. 두 문제를 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요 1번 등기 여부하고 요 등기 추정력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아직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듣고만 계시라는 거지. 나중에 2월, 3월 달에 가서 해도 안 늦어요. 지금 중요하긴 한데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러면 자, 이걸 넘겨가지고 다시 앞으로 와봐요. 법률행위. 자, 페이지 수는 어디로 오냐면 자, 아까 제일 앞으로 와보면 자, 이제 여기 같아요. 자, 요게 지금 법률행위잖아요. 아까 페이지 수는 190페이지. 보셨죠?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조문을 읽어볼게요. 이 조문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186조. 186조인데 186조에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법률행위가 뭐예요? 모르겠다 그럼 계약. 계약 그럽니다. 당사자 합의. 그러면 합의나 계약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갑이 건물이 있고 을하고 둘이 매매를 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잔금을 칠했어요. 잔금을 칠하고 이 집에 들어가 점유하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을 것이 아니요. 왜? 등기가 안 된 거니까. 등기까지 가져와야 뭐예요? 얘가 소유자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 그 말이요.
부동산 법률행위 계약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근데 그와 반대로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 요게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상속 동그라미요. 조문의 상속. 요 공용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시험은 공용징수보다는 수용으로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그럽니다.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동그라미. 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상속받은 거 있죠?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해할 건데 등기는 여기서 187조는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이걸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상속을 받은 건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소유자가 돼요. 그러나 뭐 할 땐 처분할 때는 내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놓고 매수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권리가 넘어가져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당연히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등기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그 191페이지로 한번 와봐요. 191페이지 오면, 자, 이제 적용 범위 해가지고 쭉 나와요. 여기가. 요 186조 적용 범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하는 거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원인행위 실효가 나오거든요. 무효, 취소, 해제예요. 요 단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당연히 뭔가 등기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요건 당연히 원래 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요건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자, 여기 지워볼게요. 자, 이제 대략은 알 것 같으니까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등기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예요. 등기를 하는 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등기한다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계약. 그렇죠? 매매계약, 증여계약. 이런 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게 뭐냐 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 상속 아까 판결, 경매, 수용은 다 나왔잖아 아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게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는 무효란 단어, 취소란 단어, 해제가 보이면 당연 복귀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간다, 복귀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무효, 취소, 해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하나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물권의 포기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보이죠? 여기 물권의 포기 보여요? 여기. 그럼 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뭐라고 되냐면 등기를 하여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자, 뭘 내는지 알겠죠? 등기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이걸 구별하고 계셔야 된다고. 머릿속에. 그럼 등기하는 게 많으냐, 등기 안 하는 게 많으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등기 안 하는 걸로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편해요. 나머지 이제 여기 나오면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형식적 내용들 보이죠?
그럼 제가 모음을 가정하면 이런 거 지워볼래요? 거기 X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190 2페이지에 1번에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X로 갖다 놔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193페이지로 와보세요. 193페이지에 오면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이라고 나올 거예요. 보이신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기억 있죠? 읽기 이렇게 요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건 등기법의 차이가 있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억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질적인 거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것도 자 읽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니을은 놔두고 자 꼭 읽어야 되는 건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요건 읽기인데 그 밑에 보면 아마 그 심화라고 해서 판례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중간 생략 등기 보인가요? 요거 보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올해 31회 때 여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 31회 때 아예 독자적으로 문제를 냈어요. 아예 통째로. 다른 거 가미하지 않고 중간 생략 등기만 통째로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한테 중간 생략 등기가 시험에 나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올해 아마 빠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워낙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버렸거든요. 이 사례 문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중간 생략 등기는 놔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과서 196페이지 와봐요. 자, 196페이지 오면 중간 생략 등기를 다시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핵심이 아니에요. 작년에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걸 핵심이라는 것보다는 이걸 참고로 갖다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시험에 중간 생략 등기를 디테일하게 문제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주택관리사는 디테일하게 내요. 지금까지 중간 생략 등기는 섞어서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올해 31회 때 문제를 물어볼 때는 통째로 냈어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내기는 어려워요.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래서 한번 읽어두긴 하지만 자,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귀찮더라도 여기 잠깐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중매매라는 게 있어요. 이중매매라는 게 있고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중매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게 느낌상으로 좀 같이 느껴져요. 자, 먼저 이중 매매는 갑이 집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을하고 1차 매매가 됐어요. 한 1억에 됐죠?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뭘 넘겨줘야 돼? 집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죠. 토지를.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근데 얘가 요 병이란 사람이 이 땅을 3억 준대요. 3억을. 그러면 요 을한테 등기를 넘기는 것보단 얘한테 넘기는 게 이익 아닐까? 갑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내가 그런 양심은 없어요. 그런 거요? 아니, 못 살아가는 거야. 깝깝한 사람이지. 1억보다는 3억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그럼 너하고 계약할게 하고 얘한테 등기를 해버린 거야. 알아듣죠? 그러면 이중 매매라는 건 이중 매매는 1차 매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매를 한 거야. 2번 팔아먹는 거지, 2번. 이걸 이중 매매라 그래요. 그럼 이중 매매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 무효? 이건 유효야, 유효.
당연히 이중매매는 유효인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약속을 했잖아 원래. 아니 갑이 집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약속 지켜 못 지켜? 못 지키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 불이행이야. 원래 갑의 채무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었는데 소유권을 못 넘기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중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야. 자, 그런데 중간생략등기는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요걸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매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 법률행위니까. 근데 얘가 다시 넘겨요, 병에게. 또 매매를 하면서 등기가 여기 갑에 있던 등기가 다이렉트로 요 병한테 넘어가는 거야. 요 등기가. 그러면 중간을 뭐요? 생략한 등기지. 왜 중간 생략 등기를 할까요? 세금 때문에. 을이 만약에 갑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걸 넘겨야 되고, 내야 되고, 또 다시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뭐예요? 양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넘겨버리는 거야. 중간을 생략하는 형태로.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세금을 포탈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나요? 요런 거야. 이게 중간을 생략한 등기인데 지금 이중매매하고 그림이 다르죠. 하나의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거 이중매매고 중간 생략 등기는 요렇게 팔고 요렇게 파는 거잖아요. 단지 등기를 중간을 생략한 거고. 여기서 질문. 중간 생략 등기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 등기. 자, 봐봐. 원래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죠. 예,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 갑이 등기 소유자였고 1번, 2번에 을에게, 3번에 병한테 넘어가는 건 순차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하면 갑, 을, 병이 넘어오는 거잖아. 중간 생략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순차로 넘어와도 병이지. 중간을 생략해도 누구야? 병이잖아요. 결론은 병이잖아. 그러면 굳이 그 등기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등기 자체는 요 등기는 이걸 실체관계에 우리가 부합된다 그래요. 실체관계 부합되니까 얘는 유효 무효? 유효인 거지. 근데 누구를 처벌하겠어? 을은 세금을 포탈했잖아. 국가가 놔두겠냐고. 하면 안 놔두죠. 족치죠. 네가 세금을 빼먹어? 하고 얘는 처벌을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지.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결론이 이거야.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죠. 순차로 넘어가든 다이렉트로 넘어가든 결론은 같은 거니까. 알아듣죠?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올해는 빠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중에 문제를 풀어드리면 금방 알아요. 좌우지간 이중매매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올해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도 문제는 풀어. 나중에 가면. 많이를 모르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뭐가 있냐면 밑에 쭉 넘겨보면 바로 밑에 190,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실체관계 여기 다 보이죠? 실체와 다른 등기 원인 보여요? 요거 옆에다가 읽기. 요 B번 읽기 써줘요. 그럼 내가 나중에 요런한테 읽으라고 안 해. 내가 읽을 거예요. 다 읽은데 이해가 안 되거든. 읽어줄 거고. 이 무효등기 유형은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긴 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무효등기를 유용한다는 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것도 읽기는 읽기예요. 읽기인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온 다음에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죠.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나요? 아니면 은행에다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되나요? 말소하지 않더라도 돈을 변제하면 소멸돼요. 돈을 갚았잖아. 그 등기는 무효 등기야. 말소하지 않아도. 은행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야, 등기부가 말소가 안 됐으니까 살아있네.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은행에다가 돈 완부를 해본 적 있나요?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린 다음에 완부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다. 그럼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러 가잖아요. 그럼 은행 직원이 그래요. 사장님 저당권 등기 말소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돈이 급할 때 이 저당권 등기를 활용해서 다시 돈 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정말 이게 까다로워요. 이제 오늘부터 1억 이상, 아니 8천인가? 연봉 8천 이상이 되면 1억 이상을 대출 받을 때는 안 된다 그러지. 그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DSI인가요? 그것도 적용을 받는다면서 이제 40%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연봉 8천 이상을 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고액 연봉자들이긴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1억을 빌리는 게 아니라 9,900만 원만 빌리는 거야. 그럼 적용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끌어모으는 것까지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걸 개인적인 거지만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을까? 고액 연봉자들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아이, 참. 근데 이 무효 등기를 이용한다는 게 그거예요. 돈을 갚아서 저당권 등기가 무효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다시 빌려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무효 등기 유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공시법에도 이것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아요. 나중에 가면 나오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여기다가 요거 해놓읍시다. 요거. 여기 보니까 여기 요 미등기 매수자의 법적 지위란 말 보이죠? 그죠? 법적 지위하고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등기를 안 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미리 나왔네. 우리 교과서는 여기다가 별 5개만 갖다 놓으실래요? 요거요. 요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이 집이 있고 을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 근데 얘가 이렇게 잔금도 칠했어요. 얘가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뭐는 안 했어요, 지금? 등기는 안 안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매수자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걸 나중에 알면 좀 편해져요. 등기 내용을 좀 알고 오면.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아직 안 해도 돼요. 별 5개만 표시해 주라고. 나중에 설명을 제가 다 하니까. 자, 요게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하죠? 그럼 등기 안 하는 것 중에 애화보겐자, 여기 상속 동그라미 쳐볼래요? 여기 상속 동그라미, 공용 징수 동그라미, 판결, 경매 동그라미 치고요. 요건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쭉 넘기면 요 페이지부터 다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 동그라미 쳐봐. 200페이지. 200페이지네요. 상속. 그다음에 공용 징수가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경매 동그라미.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게 요거에 이제. 자, 신축 동그라미요.
외워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멸실 동그라미. 멸실. 목적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등기 안 해도 없어져요, 권리가. 그 다음에 법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자 들어가죠. 요 앞으로 약속인데 법정이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등기 안 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자가 들어가면 등기 안 해도 돼요. 여기 법정. 그 다음에 혼동 동그라미. 혼동. 등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취소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요. 분배농지 상환은 놔두셔도 돼요. 옛날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등기 안 하는 것만 동그라미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물 신축하죠? 건물 지었어. 한 10억 들여가지고. 근데 등기 안 했다고 소유자가 아니래.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축 건물은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없지만 나중에 연결해서 그냥 써볼까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요거 하나 써놔요. 용익물권. 예,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 이렇게 해요. 나중에 마스터북에 가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 소멸.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소멸해요.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요건 안 써졌네, 여기는.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빨간색. 여기 점유취득 시효 있죠? 요건 나중에 245조 1항에 가면 점유취득이 뭐냐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유취득은 얘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구별해서 외우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면 돼요. 거기 너무 막 이렇게 막 다그치지 말라고. 알겠죠? 막 자기를 너무 막 다그치려고.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안 돼? 머리 막 빼내고 막 찢어내고 그러지 말라고요. 머리 박고. 공부 안 되면 막 벽에다 박지 않아요? 나는 막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에이, 남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는 좀 뭔가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나라도 편해야지. 내가 나를 갖다 편하게 해줘야지. 남들도 나를 괴롭히는데 나부터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막 벽에다 박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 안 된다고 독서실에 앉아있다면 두드리고 있어요. 머리를. 그걸 뭐 그렇게 가혹하게. 나중에 가면 당연히 아는 것들이에요. 지금 안 해와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거, 이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201페이지 보면, 박스 3번의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보인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온 거, 여기 보여요? 요거 32, 이거 무시해요. 이런 거. 알겠죠? 이거, X.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공시법에 가면 나오고. 이거 등기 추정력만 기억하면 돼. 이게, 그래서 넘겨봐, 이제. 쭉 넘기면 어디로 오냐면 다 보면 안 돼요. 거기 부기 등기, 종국 등기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등기 절차 204페이지까지. 205페이지 와봐요. 205페이지 오면 등기 청구권 보이죠? 다 이게 쌀데기 없는 거예요. 자, 등기 절차 하고 나오고 요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여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공시법에서 배우세요. 우리 시험은 안 나와요. 아예. 나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나오죠? 요 등기 청구권은 나중에 요게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성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제가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내가 할 책임이야, 이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할 테니까, 요 내용은, 보지 마요. 요 내용들은. 요 내용들은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 여기다가 하나 체크해 주세요. 요거하고 별 하나 찾을 수 있죠, 성질. 그 다음에 넘겨오면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놔두시고. 자, 쭉 넘겨보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23회 때 한번 냈어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오세요. 208페이지. 그럼 208페이지 오면, 등기 효력이라는 부분이 나올 건데, 찾았나요? 5번. 나오죠? 여기 등기 효력 찾았죠? 긁고 나서 본등기 효력 나오고 순위 쭉 나오죠? 아, 이거 X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아니에요. 공시법에 나오지만 우리 시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추정력 있죠? 요거 찾았나요? 5번? 요건 별 5개. 내가 말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31회 때 기출된,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3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이건. 그런데 웃긴 게 이 등기 추정력이 30회도 나왔어요. 31회도 나온 거고. 근데 등기 추정력은 내고 싶어 해요, 문제를.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지금 안 봐도 되고. 넘겨보면, 쭉 넘겨와서 등기 추정력이 의외로 많긴 해요. 자, 쭉 넘어와서 예비등기, 가등기라는 말이 있죠. 요 가등기도 효력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3개 이렇게 해요. 별 3개 해놓고 가시라고.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내가 요거 지금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요게. 그럼 내가 지금 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에 요게 내 거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 하죠. 오케이. 이게 점유의 추정력. 점유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갔는데 바깥에 누구가 가방을 메고 있는 거야. 가방을 메고 있으면 그 가방은 그 사람 거라고 추정할까 안 할까? 하겠죠. 점유의 추정력. 동사는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 근데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요. 자, 내가 이 건물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럼 내 거라고 생각해 안 해? 안 하죠. 왜? 부동산은 등기부에 소유자가 누군지 기재가 돼 있다. 그럼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없어요. 뭐가 나와? 등기 추정력이 나오지. 그럼 등기 추정력은 뭐야?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소유자가 김아무개야. 그럼 당연히 이 건물의 소유자가 김아무개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그럼 당연히 뭐야? 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아니 저당권이 돈을 빌려왔는갑다라고 추정해야 안 해? 하겠죠. 등기부를 떼보니까 그 집에 지상권, 전세권이 있더란 말이죠. 아,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이 정당하게 설정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등기 추정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아마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주는 거 있죠? 이걸 등기 추정력이라 그래요. 이게 나중에 가면,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등기부 같은 거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매매로 인하여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떼보니까 배우자 김아무개야. 그럼 둘이 결혼했는가 없다? 추정한 거 아니에요? 등기도 똑같다니까.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소유자 김아무개, 매매로 인하여 취득,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 그건 뭐야?
매매, 상속,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권이 누군지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력을 주는 거야. 그게 등기 추정력이에요. 그게 아니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온 적도 없는데 내 집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추정력이라니까. 아, 느껴봐야 된다니까. 느껴야 된다고. 막 애화되는 게 아니고 막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 자, 이게 되죠? 지금 나중에 정리해드리니까 안 봐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요, 제가. 아, 여기 동산 물권 변동 나오잖아, 이거. 페이지수로는 212페이지네요. 찾았나요? 근데 우리 중개사가 뭐에 관해서 시험을 보죠? 중개사는 동산 중개예요, 부동산 중개예요? 동산?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을 중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X. 아예 읽지도 마. 쳐다보지도 마요. 이건요. 자, 아셨죠? 그랬더니 의심스럽대. 나는 보고 싶대. 그럼 보셔요. 알겠죠? 그렇게 못 믿겠으면. 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이 언제? 18회 때. 그럼 몇 년인가 지금 흘러간 지가. 그때는 우리 그 중개사 시험이 기틀이 못 잡혀 있을 때거든요. 그때 나온 적이 한 번 있어. 선의취득. 그들은 안 나와요. 이걸 왜 봐요? 난 이런 건 책에다 안 써놔도 되는데 이걸 써놓더라고요. 요즘은 안 쓰는데, 이런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요 무걸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이거 예전에 18회 때 시험에 나온 거지만,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은. 동산이야, 다 동산. 자, 그래서 넘겨보면, 그 다음에 오면, 216페이지 와봐요. 216페이지 오면 물권에 소멸이라는 거 보이죠? 이 물권 소멸 옆에다가는 별 3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써놔볼게요. 물권 소멸 제목에다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목적물의 멸실. 그 다음에 2번에 소멸시효. 3번에 혼동. 4번에 수용. 5번에 수용입니다. 5번에 물권의 포기. 그리고 얘들 요거는 등기를 안 해도 소멸되고요. 요 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 포기가 돼요. 근데 여기에 써져 있긴 한데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 몰수는 놔두시고 그래서 쉬었다 오면 요걸 간단히 보고 제목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넘어갈게요. 요건 우리 시험에 계륵 같은 거 안 보기는 찝찝하고 또 열심히 본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배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짚고 갈 테니까 쉬었다 오시면요. 쉬었다 오세요 이제.